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면서 쭉쭉쭉쭉 낙폭을 줄여가지고 최종적으로 0.33%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고 0.16% 하락하면서 마무리되는데 이 정도면은 증시 뭐 그렇게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밤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물가를 갖다가 최우선 관심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소비를 위축시켜서 경기 침체를 불러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언젠가는 늦춰야 된다. 대충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내용은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에서는 적어도 9월 FOMC 그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나오는 경제 지표 그리고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변동폭을 키워갈 그런 가능성이 큰데 지금 나오는 재료들은 말 그대로 시장을 이렇게 크게 움직일 만한 재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합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보합 마감 행진할 때가 좋은 이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딱 기준이 있다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기준점에서 그냥 그대로 변화 없이 흘러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가를 본다 그러면은 2%를 이렇게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물가 상승 목표를 잡고 있죠. 여러 범주 내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시장이 안정적이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 구성원들이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시장에서 너무 올라도 그리고 너무 내려도 이 정한 기준점에서 그렇게 뭐 지수든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르게 되면은 어떤 보험 성격으로 좀 하락하는데 좀 베팅을 하고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좀 상승한 때도 일부 좀 베팅을 해서 어쨌든지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아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금리를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이거 물가를 좀 끌어낮춰 가지고 한 2%대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돈을 풀어서 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 됐든 간에 변화를 싫어합니다. 시장은 쭉 변화를 싫어하는데 그렇게 변화를 싫어한다고 해서 실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준금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굉장히 높게 기준이 됐다가 어떨 때는 낮게 결정이 됐다가 하고 또 세력들도 시장이 그냥 쭉 이렇게 흘러가면 좋은데 지수들이 어떨 때는 너무 급하게 오르고 어떨 때는 너무 급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반대 급부로 보험 성격으로 어떨 때는 공매도 어떨 때는 또 레버리지 같은 데도 좀 베팅을 하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합 마감할 때가 좋다는 말은 평화롭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시장이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죠. 그게 평화로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어떤 극적인 재료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좋은 점은 우리가 물량을 한 번에 이래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래 월급을 타서 매월 일정 금액 이렇게 물량을 모아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시장이 큰 변화 없이 움직이게 되면은 어떤 평균 매수 단가를 결정을 할 때 그냥 일정한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물량을 모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지수가 갑자기 상승하거나 갑자기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어떨 때는 오를 때 너무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유한 물량을 겁이 나서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높게 매수하거나 쓸데없이 던져버려서 이 꾸준히 물량을 부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현재 시장처럼 보합 마감해서 쭉 그냥 별 탈 없이 흘러가는 게 평화로운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럴 때 안정적으로 물량을 계속 모아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편되는 대로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게 좋고,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장 움직임 뭐 좀 지루하게 나옵니다만은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이 금융투자 쪽에서 전업종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이렇게 매수가 많았어요. 그 외에 기계, 음식료, 유통업, 비금속, 광물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업종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세력들은 큰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해야 되고, 때로는 보험 성격의 어떤 투자도 좀 해야 되고, 또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은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 급하게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이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의무적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점을 좀 잘 살려서 그냥 관심 있는 종목 멀리 보고 형편된다 그러면은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순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별로 없겠죠? 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숫자가 13번이 남았습니다. 추세가 많이 남았던 얘기죠. 공포지수는 지키지 않았습니다만은 13번 남고 파란색으로 나온다. 이거는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기 투자 가능할 때 이렇게 어제도 잠시 설명해 드렸죠. 60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어놓고 보통 이렇게 첫 매도는 요 부근부터 단기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60일 요 신호가 난 이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될 때 60일 이동 평균선 아래쪽에서 이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중간이라 보면 과매도가 된 아니면 과도하게 주가가 떨어진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때 좀 단기 투자 병행하면 매수를 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그럼 요거 일단 너무 과열이다라고 보고 이런 거 넣을 때는 좀 던지면 되죠. 요때 매수하고 요때 던지고 그런 투자 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고, 서영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굉장히 좋고 단기 초보자들도 접근 가능하다. 심지어 내가 다소 고점에 잘못 산다 하더라도 머지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손실을 많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은 기약 없습니다. 이쪽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쪽은 조심해야 되고, 이쪽은 아직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카본 같은 경우도 또 찍혔습니다. 지난번에 또 찍혔는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BH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하시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스카이라이프도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드라마틱하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심심해 할 게 아니라, 이럴 때 내가 안정적으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